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수사를 받아 무혐의가 나오면 복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분당 택시기사 흉기 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전체 174명 의원 가운데 12명, 건수로는 16건 거래에서 불법 의혹이 조사됐다며 관련 내용을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비비 의혹이 드러난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입니다. 의원들께서 수사본부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안 돼 민주당이 발빠른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동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의원 12명 중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가 판단한 국회의원은 임종성, 서영석, 김한정 의원입니다. 권익위 조사에 앞서 세 사람 모두 이미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먼저 임종석 의원은 가족과 지인 투기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서영석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의원 때 부천시 고강동에, 김한정 의원 배우자는 지난해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저읍에 각각 땅을 매수했습니다. 이 중 김 의원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 의원도 이미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땅을 샀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따라 오늘자로 탈당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저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당으로 떳떳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경찰은 권익위 자료를 검토한 뒤 기존에 수사하던 내용과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11일 개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의 36세 당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원투표 마지막 날인 10일 당원투표 집계 결과 45.3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7일에서 8일 이뤄진 사전투표에서 36.16%가 집계됐으며 이후 9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ARS 투표에서 투표율이 9.2% 보강됐습니다. 당원 투표 결과와 합산될 국민 여론조사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실시됐는데요.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결과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5인 중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됐으며 최고위원 후보 10명 중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후보가 선출됐고 청년 최고위원으로 김용태 후보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10개월 남은 상황, 헌정사상 첫 30대 보수정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대낮에 대도시 대로변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변이 발생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철거업체는 물론이고 시청, 구청, 노동청, 경찰 등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행정당국의 안일한 점검과 대처도 문제였다며 도로에 인접해 사고 위험이 큰 건물이 철거되는데도 사전에 도로를 통제하고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공사와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방심만 없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이번 사고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차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 바로 옆에서 철거 작업을 하면서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고 특히 작업자들은 붕괴 직전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급하게 작업 현장을 빠져나왔으면서도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의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맞아 미역국을 끓여놓고 출근했던 60세 여성 등 버스에 탔다가 날벼락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사연은 국민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하고 아울러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2명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선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의원이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가 나오면 복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여당이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나름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2명을 모두 자진 탈당 또는 출당 형식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조사를 더 진행해 혐의가 짙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명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민주당이 의혹을 경중이나 소명 여부에 상관없이 의원들 명단을 전원 공개하고 무더기 탈당을 권유한 것은 그단 민주당에 쏟아진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나고 신뢰 회복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고강도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의원들 중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의 방침에 따라 무소속 신분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당의 쇄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이번 충격적 조치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확실한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 의원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는데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가 된다며 의지가 있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다락같이 오른 집값, 전셋값과 세금 폭탄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여야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을 전수조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더 이상 위선과 내로남불의 정치인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공천 단계부터 철저히 걸러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당 택시기사 흉기 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저녁 인천에서 분당으로 향하던 택시에서 뒷자리 승객으로부터 목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칼에 찔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당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글을 쓴다며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아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 23살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선 사형을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4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5만 8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도심 속 모내기 행사가 강북 도시농업체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체험장은 친환경 경작 방식이 적용될 예정으로 다양한 작물 식재와 함께 해충 방제법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북한산 둘레길 입구 백년사 매표소 인근에 조성된 강북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지난 29일 모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체험장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강북 마을 텃밭이 주관한 것으로 도심에서는 접하기 힘든 영농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북 도시농업체험장은 5인 이상 단체 등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모두의 마을 텃밭과 개인이나 기관이 약 6.6제곱미터 면적을 경작하는 누구나 마을 텃밭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서울시로부터 체험장의 운영과 관리를 이관받은 강북구는 모내기를 시작으로 가을 추수와 겨울 긴장 담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나물과 보리, 옥수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물을 식재하고 식생활 교육과 해충 방제법, 요리 프로그램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강북체험장은 서울시 최대 규모로 손꼽히고 있으며 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 방식이 적용됩니다. 강북구는 최근 도시 거주자들의 영농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모내기 행사가 건강한 먹거리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북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에 나섰습니다. 법무 상담은 구청 민원여건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가족관계와 부동산 등기 등의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주민들의 생활 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과 해결책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생이나 혼인 등의 가족관계와 부동산 등기, 기업 법무 등이 면담 가능한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집행과 공탁을 비롯해 파산과 청년 후견, 상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자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강북구청 민원여건과와 지역 내 13개 동주민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민원여건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주민센터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매달 한두 차례 진행됩니다.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되고
도입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사와 신청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강북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 상담 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만 19세에서 34세의 마포구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력 중퇴, 재적, 수료를 포함한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입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청년 포털에 가입 후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모바일 마포사랑 상품권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이웃을 향한 훈훈한 나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주식회사 기아 고객서비스 사업부 의왕서비스센터 노사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에 차량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기아 의왕서비스센터 노사 임직원과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장애 아동 청소년의 자신감 회복과 우울감 해소, 사회성 향상,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강성아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장은 특별한 선물을 주신 기아 노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에 최동창 의왕서비스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동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고 기쁘다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기아 의왕서비스센터 노사는 사랑 나누기 차량 기증 사업으로 2020년부터 의왕시 복지단체에 차량 2대를 기증해 소외된 이웃들의 발이 되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사업이죠.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형 노사 상생 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2021년 좋은 일터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30개 기업의 약속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39개 기업 대표는 노사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공동 서명을 진행했으며 각 기업별 사업 개선 과제를 정하고 약속 이행을 시민 앞에 선포했습니다. 올해 참여 기업이 실천할 약속 사항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안전과 편의시설 확충 2개 필수 과제와 비정규직 보호,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관계 개선 등 6개 선택 과제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 좋은 일터 조성 사업 추진 결과 참여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 3.25시간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196명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가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1991년 개장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부지로 인해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이 커 시설 현대화나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전 타당성 농역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면적 대비 거래 물량 부화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6.4톤에 달해 경제 정책적으로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장이 좁다 보니까 경매하는데 물동량을 전체적으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을 추진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현장을 방문해 시장 시설물을 점검하고 상인 대표 등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확장 이전을 위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이전 후보지 선정과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구는 관악구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과 관악구는 서울대학교 농생대 평창 캠퍼스가 준공되던 2004년부터 자매결연 도시로 인연을 맺어 17년 동안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의 다각적 추진을 위해 협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영상을 통해 협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언택트 방식으로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참석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성과에 대한 홍보 영상물 상영을 통해 단기간이지만 군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함께 호흡하며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청년 문화 교류 사업 등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어울림픽 평창과 문화도시 관악을 조성하려는 두 도시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시민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생활공감 국민행복 정책참여단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횡성군 제8기 참여단의 임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4명의 단원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1년 참여단 활동 계획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군은 발굴된 정책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분기별 회의 시 정책 제안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책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유네스코 상임 자문기구의 지위를 확보한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가 오는 10월 청주에서 세계무예 마스터십과 WMC 컨벤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100개국 3,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온라인 WMC 컨벤션 개최로 국제기구로부터 호평을 받은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위원회가 오는 10월 28일부터 5일간 그랜드 프라자 청주 호텔에서 온라인 세계무예 마스터십과 WMC 컨벤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국 선수들이 해당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품새와 가타와 같은 해당 종목의 형을 선보이고 온라인상에서 심판들에게 평가받아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와 심판 판정만 온라인상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경기 운영 방식과 중계 시스템은 오프라인 대회와 동일합니다. 오는 8월과 9월 예선을 시작으로 올림픽 종목인 유도와 태권도를 비롯해 10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대회에는 100여 개국에서 3,3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 종합경기대회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하이브리드 회의로 개최되는 WMC 컨벤션은 WMC 총회, 세계 리더스 포럼, 학술대회, 무예산업페어도 진행합니다. 무예산업페어에서는 국내외 무예산업체들이 참가해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국제 스포츠 사상 최초로 만들어지는 플랫폼이자 무예산업페어입니다. 학술대회 역시 세계 최고 우수학자들이 참여하며 IOC 인증단체 등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콜 전자출입명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에 따른 업소 부담이 없도록 올 연말까지 관련 비용을 양산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관내 모든 사업장은 양산시 누리집 새 소식란 안내문과 함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콜 전자출입명부는 방문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양산시 안심콜에 전화를 걸고 업소별로 부여된 안심코드 4자리를 입력하면 방문 시간과 휴대폰 번호가 암호 형식으로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수집된 기록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만 역학조사용으로 활용되며 4주 후에는 자동 삭제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개혁이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 기조에 발맞춰 그린 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는데요. 어선용 탄소 중립 K배터리 산업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어선용 탄소 중립 K배터리 산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항시의 해양 탄소 중립 기반 선점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및 협동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어선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해양 탄소 중립 기반을 선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은 물론 배터리 빅3 기업, 포스텍 등 산업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어선용 탄소 중립 K배터리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포항이 주도하는 어선용 탄소 중립 K배터리 산업화 개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그린 경제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라선 폐철도와 율촌 산업단지 등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산림청으로부터 35억 원을 지원받아 총 70억 원을 투입해 전라선 폐철도 율촌 조화공원과 율촌 산업단지, 신월동 하수 종말처리장 일대에 가시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28종 44,400여 주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기능이 높은 가시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의 교도소 세트장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성당면에 조성된 교도소 세트장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은 교도소 시설을 빈틈없이 갖춰 개관 직후부터 인기몰이를 하며 현재는 260편의 드라마 영화 작품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관광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확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 관계자는 전국 첫 교도소 세트장인데다 실제 교도소와 흡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을 준수해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아이조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체험교실은 체험놀이,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남원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아이조와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체험교실은 다양한 모형 소품과 꽃을 활용한 놀이형 체험 디자인과 글씨와 그림판을 이용한 디자인 체험놀이, 허브를 활용한 화분과 향기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원시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관내 5개 어린이집에서 220명을 신청받아 시범으로 운영되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도시과 관계자는 기존 어른 중심의 도시재생대학을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시재생 마을 디자인 아이디어를 더해 모두가 함께하는 남원시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옥정어 붕어섬이 개장을 앞두고 시설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전라북도 옥정호 붕어섬이 내년 개장을 앞두고 시설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8개 유형의 테마공원을 조성해 구절초와 철쭉, 수국 등 사계절 수목을 식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화장실과 편의시설 보강, 다양한 포토존 및 특색 있는 정원 조성 등 전북도 동부권 발전 사업비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 붕어섬 조경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신민군수는 내년 붕어섬 개장을 앞두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체험회장 및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임실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토어 넷플릭스 닷숍을 이날부터 미국에서 선보이고 몇 달 안에 전 세계 다른 나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인기 콘텐츠와 관련된 티셔츠, 모자 등 의류 한정판 라이프 스타일 제품, 피규어, 장식품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달 판매될 제품으로는 인기 애니메이션 야스케와 야덴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의류와 피규어 등이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러시아에서 산책을 위해 홀로 문 밖을 나섰다가 길을 잃었던 실종견이
일주일 동안 북극해 비건을 헤매다 극적으로 주인과 재회했습니다. 러시아 북부 케이프 카메니 인근 한 지역에서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바깥으로 보니 얼음 위에 하얀색 샤모헤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쇠빙선 직원들은 사다리를 내렸고 샤모헤드는 쇠빙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샤모헤드는 뾰족한 얼음에 발을 다쳤는지 절뚝거렸습니다. 선원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연락을 취해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고 수소문 끝에 인근에 살던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샤모헤드는 주인과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을 가격해 체포된 남성의 일당이 히틀러 추종자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남동부 드럼주를 방문해 시민과 인사를 하던 도중 2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경호원들은 곧바로 달려가 해당 남성을 제압했고 이 현장을 촬영하던 공범까지 붙잡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뺨을 때린 용의자가 28세 데미안 타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타렐과 함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공범을 체포하고 각각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공범의 집에서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을 포함한 히틀러 관련 물품과 총기, 그리고 흉기 등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곰팡이나 세균 등 미생물이 잘 증식하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중독 주 원인이 보통 어류나 육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채소가 다른 식품보다 식중독을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채소 종류별 올바른 살균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상추, 배추, 깻잎 등 엽채류와 콩나물 같은 싹을 틔운 채소는 차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해 세척해야 합니다. 생채소의 경우 100ppm 이상 농도로 희석해 최소 5분간 담가놓고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헹군 후 섭취해야 합니다. 마늘, 양파 등 근체류는 겉에 묻은 흙 등 세균으로 인해 교차 오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손질할 때 쓴 식재료나 기구는 즉시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